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제가 해외 취업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오늘 날씨가 정말 추운데 집은 따뜻하네요.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일단 요즘에 취업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항상 매년 뉴스나 뭐 신문이나 칼럼 이런 것들 취업에 관련된 주제는 항상 빼놓지 않고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그 중에는 뭐 이미 직장인인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학생인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이제 일자리를 구할 사람들,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공기업, 뭐 대기업, 중소기업, 아니면 프리랜서, 아니면 1인 기업, 뭐 다양하게 많잖아요. 많은 걸로 아는데 그 모든 분들이 생소할 수도 있는 테마예요. 왜냐면은 국내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닌 해외에서 엄청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국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 해외 취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외 취업이란 무엇인가? 해외 취업은 한국에 본사가 있지만 한국 기업이지만 해외에 법인이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정말 말 그대로 외국계 기업, 해외에 있으면서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에 이민을 가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오랫동안 그쪽에서 머물면서 뭐 한국 식당이나 뭐 중소기업이나 마트나 뭐 이런 사업을 짜잘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회사를 세우고 법인을 세워서 거기서 이제 거기 현지인들을 고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시고 있는 분들인데, 그쪽에 가서 취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총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해외 취업은 어떻게 하는가? 해외 취업 진짜 막연하기만 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첫 번째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기업을 찾는 거죠. 뭐 요즘에 구직 사이트 보면은 뭐 나 뭐 다들 아시죠? 거기 들어가면은 지역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이라 함은 한국일 수도 있고 해외일 수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쪽에 필터를 걸어서 한번 나라별로 정말 관심이 있는 나라, 미국, 캐나다, 아니면은 뭐 유럽 쪽에 프랑스, 독일, 저기 남미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중국, 뭐 이쪽에 아시아권 또 있을 테고, 그쪽으로 해서 보다 보시면, 그 잡 오프닝이 엄청 다양하게 있는데, 뭐 영업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무역, 구매 자재, 품질, 생산 기술 엄청 다양하게 있거든요. 영업이 아마 많을 텐데, 그런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제가 막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찾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해외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한국에서 그렇게 구직 사이트에서 직접 필터링을 걸어서 찾는 방법, 그리고 학생 때 요즘에 해외 안 나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나가는데, 거기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죠.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워킹 홀리데이 같은, 혹은 공부를 하면서 조금 언어 연수도 하고 그러는 와중에 1년, 2년 머물면서 거기서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4학년 때 실습 겸 해서 해외 연수를 갔는데, 한 학기 정도 갔는데 거기서 머물면서 졸업하고 와, 나 여기서 바로 일을 구해야겠다, 거기서 해외에서 한번 일해보는 거 매력적이다 라고 결정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쪽 주변 일 발품 팔아서 오프닝 잡을 알아보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 해외 취업은 과연 어떻게 뭐가 제일 중요한가?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가 정말 궁금하시잖아요. 이것도 뭐 다 보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언어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어요. 뭐 전공, 뭐 언어라고 해도 무슨 언어, 영어 아니면 뭐 불어 이런 것들 다양한 언어가 있을 테고, 그리고 그쪽에 담당하는 업무, 직무에 따라서 그 개개인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그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기업들이 이렇게 자격 요건을 내걸거든요. 그런 거에 부합하는 사람은 채용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채용이 안 되는 거고 이런 경우고요. 언어는 정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 아니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러니까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전까지는 뭐 영어 1절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영어 시험이라 하면 시험 전날에 한번 쓱 훑어보는 과목 정도?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영어 시험 치기 그 당일 전날 오후에 제가 책상에 그 교과서를 펴놓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정말 저에게 굉장히 애증의 관계인데, 저 고등학교 때는 진학을 해서 이제 제가 영어에 관심이 있어서 외국어반으로 진학을 했고, 거기서 영어랑 뭐 중국어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됐고, 언어 요즘에 또 제2 외국어가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 뭐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옛날에 많이 유행을 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스페인어가 이제 현 정부 말고 전 정부에서 굉장히 그쪽 중남미 쪽으로 많이 밀어주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어서 한때 스페인어가 굉장히 각광을 받아서 제 전공도 스페인어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어 같은 경우도 그쪽 지역, 그쪽 나라에 있는 현지인들이 보통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업에서 아예 스페인어를 능통하게 할 줄 아는 그런 후보자? 지원자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외 취업을 준비를 하기 전에 만약에 그럴 생각이 있으시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하시는 게, 어렸을 때부터 하시는 게 좋은데, 고등학교 때는 솔직히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공부를 하지 취업을 위해서 공부를 막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미래를 보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방법은 대학교 때 1학년 때부터, 만약에 학부로 들어간다면은 2학년 때부터 이제 전공이 나누어지니까 1학년 때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놓고 교양 과목 열심히 들어놓고 2학년을 맞이하면서 전공으로 빠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실력을 쌓을 수가 있고,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대학교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성적 우수 장학생들은 뭐 해외 연수를 장학금으로 장학생으로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학교 대학 내에 그 학생 지원 센터라고 하죠. 학생 지원 센터에서 영어 수업이나 뭐 다른 기타 제2외국어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학당이 있는 대학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지금 다니고 있으신 분들은 적극 활용을 해서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굉장히 4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동안 열심히 배워 놓으시면은 나중에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해외 취업의 장점이 뭔가? 내가 왜 이 편한 한국을 놔두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뭐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놔두고 왜 굳이 해외에 가서 일을 해야 되지? 라고 의문을 가지면서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 걸 저도 알아요. 제가 처음에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해외에서 몇 년간 일을 해온 사람으로서 해외 취업에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내가 취업하는 회사가 있는 그 나라의 문화에 제 자신의 몸을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문화를 굉장히 만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서 3년 넘게 있었거든요. 학교 졸업하고 한 달 만에 취업이 돼서, 그 취업을 한 다음에 2달 프로젝트 팀에 있고 3달 중국 출장 갔다가 일주일 한국에서 휴가 보내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바로 멕시코로 넘어가서 3년을 넘게 제가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복귀를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어학연수를 멕시코로도 가봤고, 멕시코 사람들 이미 사귀어놓은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그 문화도 좋고, 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멕시코 음식이 굉장히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 사람들 매운 거 좋아하잖아요. 멕시코 사람들도 매운 거, 뭐 고추나 뭐 이런 것들 음식에 많이 넣거든요. 그리고 마늘도 많이 써요. 그리고 고기를 좋아하고 밀가루 음식 엄청 많이 먹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밀가루 플러스 고기 플러스 야채 플러스 뭐 매콤한 소스가 만나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뉴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음식이 일단 굉장히 맛있었고, 살이 거의 한 뭐 15kg가 찔 정도로, 그 당시에 쪘을 정도로 굉장히 적응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특히 그냥 멕시코 현지인들이랑 얘기할 때 굉장히 즐겁고, 흥이 엄청 많아요. 한국인들도 흥 하면 한국인인데, 그 나라의 현지인들도 한국인들 못지않게 흥이 많은 사람들이어서 굉장히 사귀기가 참 쉬웠고, 그리고 또 유럽 여행 가시는 분들은 왜 유럽에는 동양인들 차별을 한다, 인종차별을 많이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멕시코는 문화 자체가 메스클라라고 해가지고 메스티소 문화라고, 그 혼혈 문화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멕시코도 뭐 가면은 백인도 있고 뭐 흑인도 있고 뭐 까무잡잡한 사람부터, 그러니까 그 밀도가 있잖아요. 엄청 완전 순백인에서부터 흑인까지의 그 모든 걸 아우르는 모든 인종들이 다 있어요. 키도 빼빼한 사람, 뚱뚱한 사람, 뭐 전형적인 뭐 미국인, 뭐 엄청 패스트푸드만 먹는 미국인들처럼 엄청 덩치 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계속 그런지는 몰라도 멕시코에서는 동양인들을 차별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해서 잘 이렇게 챙겨주거든요. 그런 게 저는 적응하기에 굉장히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오지랖이 넓다 보니까 뭐 그냥 뭐 노는 거 엄청 좋아하고, 그 몰라도 그냥 뭐 다가가서 먼저 말하는 스타일이고, 물론 저도 선이라는 건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아요. 저 같은 성격은 특히나 외국인들 사귀는 거 좋아하고, 외국인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내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남의 얘기 듣는 것도 좋아하는 성격인데, 굉장히 금상첨화. 그래서 3년 이상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러한 성격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이 아니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 장점, 외국어 실력이 늡니다.
외국어 실력이 굉장히 늘어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물론 뭐 잘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렇게 채용이 돼서 가는 거겠지만 한국 대학교 때 배우는 그 수준이랑 직접 가서 부딪혀서 배우는 수준이랑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쓰는 단어도 굉장히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스페인어 학과에서 배울 때에는 거의 스페인어, 그러니까 스페인식의 스페인어를 배웠다고 한다면 직접 그쪽으로 멕시코로 가서는 그쪽 지역에서 쓰는 꼴로키알이라고 하거든요. 그쪽에서 쓰는 그 방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일하면서 굉장히 거의 10시간을 일한다고 치면 물론 10시간 이상 일하긴 했지만 그 시간 동안에 그 언어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안 늘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워킹 홀리데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끼리 모아서 같이 일을 하면서 한국어를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그쪽 현지인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업무 지시도 해야 되지, 업무 검토도 해야 되지, 뭐 회의도 해야 되지, 그리고 일상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도 해야 되지, 뭐 문제 있으면 해결도 해야 되지, 뭐 다툼이 있으면 중간에서 왜 그러는지 듣고 해결책 주기도 해야 되지. 굉장히 쓸 기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언어를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집에 가면은 그 언어를 쓰기가 싫어요. 그 정도로 언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죠. 그게 많이 써서 지치지만 언어를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체력 소모가 많은 행위 중에 하나지만 진짜 는다는 거? 그거는 정말 장점이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늘어요. 그거는 시간이 보장해주는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외국어 실력이 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인맥이 넓어져요. 인맥이라고 하면 여러분 요즘에 혼영 혼자 영화 보는 거? 뭐 혼밥 쪽? 그냥 또 뭐 있지? 뭐 결혼도 요즘에 안 하잖아요. 비혼자도 많고.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많아졌다고 한다면 외국에서는 뭐 혼자 이렇게 생활을 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냥 일, 집 이러면은 굉장히 우울증을 앓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교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사귀다 보면 인맥이 자연스럽게 넓어지고 저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 셋업을 하는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 설립 멤버였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회사를 짓기 위한 정부 인가 허가부터 뭐 상하수도 공사 뭐 이런 것들 허가 받는 거 그리고 뭐 대지 부지 같은 것들 그런 거 토지 계약서 뭐 이런 것들 다 정부 사람들 그리고 그 관련 부처의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 현지에서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랑 뭐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고 안면도 틀 수가 있고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제가 중간에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줘요. 뭐 물론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그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인맥이 넓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물론 뭐 멕시코에서 사업을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인인데 외국에 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조금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해결을 하기 힘든 뭐 일이라거나 뭐 법과 연관돼 가지고 엄청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거나 이런 게 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언을 구하고 물론 제가 평상적인 그러니까 통상적인 법
학교들을 인터넷으로 찾아서 알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쪽 지역에서 또 통용되는 게 또 따로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조언을 구할 수가 있고 또 엄청 흔쾌히 도와줘요. 정말 고맙게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한국에서 이민을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쪽에서 한 10년, 20년 사신 분들도 한국인들이 특히 적은 지역으로 가면 굉장히 반가워해요. 뭐 그냥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그냥 다 도와주시고, 그쪽에서 한국인 맨 처음에 이민을 가셨을 때 힘들었던 사건들, 힘들었던 경우들, 이런 것들을 조언을 해주시면서 그런 것들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추억이 많이 쌓입니다. 저는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뭐만 하면은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뭐만 하면은 일기 쓰고 기록해두고 적어두고 뭐 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추억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외장하드를 하나를 더 샀을 정도로 2테라를 샀어요. 사진이랑 영상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서 외로울 수도 있는 엄청 긴 시간이었지만, 그런 만났던 친해졌던 사람들과 함께 지낸 그 시간들 속에서 쌓은 추억이 굉장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힘이 되고, 그리고 특히 업무적으로도 추억이라고 하면은 추억이겠죠. 추억인데 추억은 아니지. 악몽일 수도 있나? 추억은 아니고 그냥 업무적으로 경험이 많이 쌓여요. 특히 일을 많이 하는 나라,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는 하루 뭐 12시간 기본적으로 일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12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이 많잖아요. 다이나믹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저의 경험이고, 말로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다음에 뭐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 그런 것들이 다 저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뭐 안 됐으면 더 좋았을, 경험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경험들도 있는데, 그 중에는 제가 한국에서는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저에게 플러스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게 되면은 너무 일 집 하지 마시고, 일이 조금 늦게 끝나더라도 주변에 현지인들 같이 퇴근해가지고 뭐 펍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술 한잔 하시면서 얘기도 하고, 뭐 이쪽 지역의 얘기도 많이 듣고, 그다음에 여러분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고, 왜냐면은 현지인들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궁금한 점이 많고, 먼저 여러분이 얘기를 해서 다가가면은 그게 다 이렇게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경계가 일단 풀리고 신뢰가 쌓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되고, 다섯 번째 장점, 굉장히 중요하죠. 돈을 많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 취업에 가면은 물론 한국에서도 대기업에 취직을 하면 뭐 공기업, 대기업 뭐 급여가 높잖아요. 근데 해외 취업을 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급여가 높아요. 높고, 그리고 복지가 한국과는 조금 다른 복지. 뭐 예를 들면은 집을 준다거나, 뭐 차를 준다거나, 핸드폰을 준다거나, 핸드폰 통신비를 지원을 해준다거나, 뭐 해외에서 한국 음식 엄청 그립잖아요. 한국 음식을 지원을 해준다거나, 뭐 식재료들, 그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제가 일해서 번 돈 플러스 뭐 그 외에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옷은 뭐 쇼핑
돈 많이 벌면 쇼핑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당연히 뭐 오랫동안 해외 취업 갈 거다 이러면 당연히 바리바리 싸들고 캐리 한 3-4개씩 가져가잖아요. 그런 걱정이 없는데 식주, 그러니까 집이랑 음식이 기본적으로 한국 회사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돈을 세이브할 수 있고, 그게 얼마나 세이브가 되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곳이 부산 쪽인데, 예전에 자취 1년 서울에서 했을 때의 월세가 50만 원이었어요. 플러스 인터넷비 뭐 이런 것도 관리비 2만 원 플러스 공과금,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해서 한 월 한 5, 6만 원? 그러면 60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 거기다가 플러스 음식값. 한 달에 여러분 얼마나 쓰세요? 제가 대학교 때 통장에 찍힌 게 거의 다 커피였을 정도로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값만 해도 한 20만 원 되고, 특히 뭐 또 배고프면은 한 번씩 뭐 떡볶이도 먹어야 되고 치킨도 먹어야 되고 족발도 먹어야 되고 삼겹살, 소고기 뭐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또 후식도 먹어야 되고, 여자들은 후식배 따로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거의 한 50만 원을 쓰는데, 그러니까 내가 숨만 쉬고 그냥 기본적으로만 살아도 100만 원이 나가는 여건이에요, 한국은. 근데 해외는 그런 식주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100만 원 정도는 세이브가 가능해요. 정말로. 그래서 그 돈이 고스란히 나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굉장히 돈을 빨리 모을 수가 있고 많이 모을 수가 있고, 내 씀씀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줄이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저는 술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술값으로 많이 안 나가고, 그냥 뭐 외국은 또 커피값도 싸니까 그런 것들, 한국에서 한 번 커피 카페 갈 거를 그쪽에서는 그 돈이면은 2-3번을 갈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을 수가 있고, 장점 굉장히 많죠. 그 다음 장점이 또 있어요. 한국에 있으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외국에서 일을 하면은 안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자취할 때도 제가 한 4개월, 5개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사회 경험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다 보면서 느꼈던 게, 너무 바쁘게 살아요. 너무 바쁘게 살고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뭐 옆 사람들 얘기하는 그마저도 없고 다 이어폰 끼고 있고, 그냥 일하는 그 시간에는 내가 못하는 것들을 지하철, 버스, 뭐 심지어 걷다가도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통이 없는 상황에서 내 앞만 딱 보고 가다 보니까 너무 삭막하고, 하지만 해외에 있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스트레스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소매치기가 많아서,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인데, 외국은 소매치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꺼낼 수가 없어요, 길가에서. 심지어 제가 만약에 조끼를 입었다 하면은 이어폰 있잖아요. 이어폰을 조끼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 자크로 올려요. 지퍼를 올리고 핸드폰을 호주머니 안에 넣어놓고 꽁꽁 싸매서.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줄 잡아 당겨서 그냥 가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핸드폰을 참 길가에서 넋을 빼고 이렇게 본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렇지 않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주변을 더 보게 돼요. 주변을 보게 되면은 나도 보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 주변을 볼 거 아니에요, 핸드폰 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더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고, 뭐 더 내 주변에 뭐가 있었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한국에 있으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외국에서 안 받으니까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진짜로. 뭐 영영 살아도 정말 불편함이 1도 없을 정도로, 아, 이 정도면은 여기서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한 3년 동안 한 300번 들었나? 그 정도로 엄청 저한테는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몰라요. 여러분들도 뭐 한국에서 진짜 예를 들어서 서면에 진짜 삐까뻔쩍한 이런 상가, 뭐 주점, 뭐 노래방, 오락실, 카페 이런 것들이 빽빽히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그런 역세권에서 사는 게 진짜 내 스타일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원래 촌사람이라서 촌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산 보고 강 보고 바다 보고 흙 만지면서 사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좋았고, 어쨌든 그 다음에 좋은 점, 또 장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경험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일단은 가면은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들 느끼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뭐 해보지 않았어도 되는 일들을 외국에 해외 취업을 하게 되면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원으로 입사를 했다. 그럼 사원은 뭐 그냥 전뼈 치고 뭐 직무도 물론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잡다한 거 많이 하잖아요. 사원급은. 근데 그쪽에 가면은 물론 잡다한 일들도 해야 되겠지만 현지인들을 기본적으로 교육시키는 일이 굉장히 보람이 되고, 이해를 못하면은 속이 터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도 모르지만 나보다 더 모르는 이 현지인들을 위해서 내가 교육을 시킨다는 그 사명감, 책임감, 그런 게 굉장히 보람이 있고, 그리고 업무적으로도 사원이 해야 되지 않은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고난이도의 이 업무들을 내가 미리 가서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구매나 뭐 이런 쪽으로 있었는데, 뭐 업체와 컨택을 해서 뭐 계약서 진행하는 것부터 뭐 납기일 체크하는 거, 특히 뭐 항공 띄워진다 뭐 이러면 항공으로 운송되는 거 이런 것들 물류사랑 다 연락을 해가지고 체크를 하고,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한국에서 중소기업에 가면은 좋은 점,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다. 대기업에 가면 안 좋다. 왜냐면은 그 딱딱딱 분할된 그 본업이 참 잘 돼 있는 대기업에서 조그만한 한두 가지 일밖에 못 배운다.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외에 있는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한국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그 장점들을 다 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도 크고 복지도 좋고 급여도 좋은데 거기서 일도 많아. 일복이 터져요. 일복이 굉장히 뭐 거의 뭐 진짜 뭐 우리 속된 말로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는데, 정말 외노자로서 이 회사의 발전을 위해 내 한 몸 아끼지 않겠다, 이런 헌신으로 둘러싸여서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할 때는 힘들겠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나한테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 뭘까요? 마지막 장점. 그러니까 장점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생각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해외 취업의 장점 마지막은 내가 특별해진다는 거. 내가 한국인이라서 특별하다는 거, 내가 외국인이라서 특별하고, 내가 여자라서 특별하고, 내가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 특별하고, 그런 상태로 왔기 때문에 더 특별해요.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이 되죠. 특히 그 한국인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제가 특별하죠. 물론 친절하지 않게 대해주는 현지인들도 있겠지만, 뭐 물론 저희도 길가에서 외국인이 뭐 갑자기 막 물어보면 막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물론 뭐 영어를 못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없는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없는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저한테는 행운이고, 뭐 특별하죠. 그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집이 아닌 곳에 내려보기도 하고, 뭐 이런 거는 에피소드긴 한데,
뭐 택시를 탄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다 물어보거든요. 동양인인데 스페인어까지 해? 스페인어를 또 잘해. 그럼 궁금하잖아요. 뭐 부모님이 뭐 멕시칸이냐, 뭐 온지 얼마나 됐냐, 무슨 일 하냐, 어디서 일하냐, 이게 다 물어보는 레파토리가 똑같아서 항상 그 집 앞집이나 집 도착하기 전이나 그 후에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가 가는 걸 보고 간 적이 굉장히 많은데, 뭐 가끔 가다가 그 아저씨들이 제가 집 그 대문을 열쇠로 열 때까지 안 가요. 그 저는 무서워서 이거 괜히 막 자기 막 의심한다고 막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걱정을 했지만 뭐 따지는 사람 없죠. 제가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서 해외 취업에는 이렇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8가지의 장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8가지 장점을 가지고 해외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단점으로 갑니다. 단점. 오늘 뭐 다 얘기해드리죠. 뭐 단점은 제일 큰 단점. 제일 모든 걸 다 차치하고 모든 거를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그 중에서 원탑. 외롭다. 이거 외로움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반 너무 바빠서 너무 외로울 틈도 없었어. 근데 갑자기 회사가 점점 안정이 되면서 2년 반, 3년 반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이 가족들이 없이 혼자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해외에 나가서 주장창 일만 하고 밤 9시, 10시 돼서 이제 퇴근을 해서 내 방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고, 근데 지금 뭐 씻고 뭐 어떻게 핸드폰 조금 만지작 하다 보니까 뭐 6시간 뒤에 다시 또 일어나야 돼. 그러면은 뭐 답이 없죠. 그래서 참 외로운 게 많은 것 같고, 특히 해외 취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몇 년을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오랫동안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를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있는데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한 2년, 3년 정도는 장거리를 했거든요. 그때는 연락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는데, 그러니까 연락을 자주 하니까 뭐 트러블은 거의 없어요. 뭐 맨날 못 만나는 거 빼고는. 근데 연락이 안 되는 순간 이제 뭐 파토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외로움과의 싸움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정말 집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다가 해외에서 나 혼자 진짜 막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서 막 처음 보는 상사 막 진짜 막 상사가 또 개차반이야. 그러면 꼴 보기 싫죠. 힘들죠. 현지인들 막 말을 안 들어. 현지인들이 막 너무 느려서 막 속이 터져. 그러면은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에 대해 그 지름길인 거죠. 근데 뭐 물론 외로움이 장점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외롭다 보면 안 좋은 게 사람을 찾잖아요. 나 오늘 뭐 9시에 맞췄는데 나 한 12시 잔다고 하면은 3시간 정도 남았어. 3시간 동안 나 밖에서 술 나발을 불겠다. 술을 먹겠지. 커피를 먹든. 그럼 앉아서 얘기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살이 찌죠. 15kg 쪘던 장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15kg가 찐 게 술 때문에, 이게 외로우니까 막 나가서 막 노는 거예요. 노니까 당연히 음주가 뭐 술이 들어가면은 이게 또 한국이 또 안주 킬러잖아요. 안주를 먹어. 집에 들어가면 한 30분 내에 자야 돼. 그러니까 씻고 바로 자고, 소화도 안 시키고 자고, 그 다음날에 막 술 막 덜 깬 상태에서 막 가서 막 13시간, 14시간 일하고 앉아서, 그것도 살이 안 찔 수가 없어요. 그게 단점이고, 두 번째 단점은 그 나라 언어로 얘기하기가 싫어집니다. 이거는 정말
그 경험 장본인으로서 진짜 얘기를 회사에서 많이 하면은, 특히 막 예를 들어서 팀장이 있는데 팀장이 영어도 못해. 정말 막 스페인어도 못해. 근데 또 바디랭귀지를 써가지고 하면 되는데, 바디랭귀지 쓰는 또 그런 것도 아니야. 또 막 부끄러움이 엄청 많아. 그러면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언어로 13시간 동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면은 나중에 얘기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과 후, 아니 퇴근할 때 현지인들이랑 약속을 안 잡게 돼요. 왜냐? 약속을 잡으면 또 내가 스페인어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약속을 안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막 내들어 막 술 마시는 거지. 그러면 살이 찌고 언어로 얘기를 하기도 싫어지니까 막 지치고, 그러니까 막 집에 처박혀가지고 집순이가 되거나, 아니면은 진짜 거기서 나이 또래 맞는 한국인들이랑 엄청 친해져가지고 맨날 첫날 놀러 다니거나, 그 둘 중 하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두 개를 같이 했어요. 그 친한 친구들 같이 평일엔 놀고, 물론 주말에도 밤에는 놀고, 낮에는 집순이. 막 12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평일 동안 월화수목 금요일 못 잤던 잠 다 자고, 12시 1시에 일어나가지고 밥 거하게 먹고, 소화 조금 시키다가 좀 이렇게 시간 때우고 있다가 밤에 나가서 놀고, 이런 것들이 1, 2년이 지나면 15kg가 찝니다, 여러분.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점은 취미를 아니지, 이거는 단점은 아니고 장점이죠. 그러니까 취미가 생기는 거 장점 플러스, 그러니까 총 8가지 장점에 9가지인 거예요. 지금 취미를 만들게 된다는 장점까지. 그 단점이 뭐냐면 한국에서의 인맥이 사라져요, 여러분. 왜 저희 이제 카톡 깨깨오톡 항상 한국에서 막 쓰잖아요. 그러면은 해외에서는 한국인들끼리는 카톡을 쓰지만 현지인들끼리는 왓츠앱이라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거를 쓰는데, 업무를 뭐 13시간 14시간 하니까 당연히 그 어플만 쓰겠죠. 그러면은 한국에 같이 지내던 친구들, 선배, 후배, 가족들 연락을 제가 못하게 되고, 1차적으로 연락도 안 와요. 그러니까 서서히 잊혀지는 거지. 물론 뭐 단톡을 탈퇴하지 않은 이상 나는 있지만, 항상 몰라요.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좀 배려심이 많은 친구들은 매 단톡에 4명이 있다. 근데 한 명이 해외에서 일을 해. 그러니까 3명은 계속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 뭐 만나자, 몇 시에 만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해외에 있는 한 명의 친구는 해외에서 있을 뿐더러 심지어 시차도 너무 달라. 그러니까 한국은 낮일 때 거기는 새벽 이러면은 당연히 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려심 많은 친구들은 제가 상상하기로는 아마 다른 채팅창을 만들어서 아마 같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건 좀 고마운데, 어쨌든 그래서 그게 없어요. 한국 인맥이 사라져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카카오톡 울리는 소리는 없어지고 적어지고, 가족들도 연락을 안 하게 되고, 완벽한 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녀예요. 장녀라서 이제 가끔씩 집에 이제 안부를 이제 묻는데, 이게 카톡으로 이제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잘 지내? 뭐 별일 없어? 하면은 오히려 일십을 당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막 걱정이 초반에는 되다가 나중에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나는 막 걱정돼 죽겠는데 막 연락도 없고, 심지어 막 확인을 하고 답장도 없어. 그러면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런 정도로 완벽한 혼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래요. 좀 이게 좀 단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또 있어요. 마지막, 이거는 마지막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친 여친이 있다 그러면은 장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한국에서 사귀다가 운이 좋아서 해외 취업이 되게 됐어. 근데 가면은 뭐 멕시코 가는 것만 15시간 걸리는데 답이 없죠. 장거리, 완벽한 장거리가 되는 거예요. 시차도 15시간이야 심지어. 그러니까 연락을 진짜 막 누구 한 명이 잠을 안 자거나 그래야 돼요 진짜로. 누구 한 명이 진짜 잠을 안 자서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연락을 할 시간을 만들거나, 뭐 카톡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상통화도 영통도 해야 되는데 얼굴도 봐야 되는데 한 명이 자버리면은 뭐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서로의 배려가 좀 필요한, 물론 인내심도 필요하죠. 언제 올지 모르고 뭐 이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단점 오늘 많이 봤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네요 여러분. 이게 원테이크로 찍으려고 했는데 아직 해드릴 말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벌써 40분이라는 시간이 갔네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2부에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괜찮죠? 말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갔어. 어쨌든 1부 해외 취업의 모든 것 1부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어떻게 하는지 해외 취업, 해외 취업이 뭔지, 그 다음에 장점, 단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유익했으면 좋겠고, 뭐 누구나 아시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마침 해외 취업을 만약에 막상 하게 되면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해외 취업을 가고 싶은데 뭔가 가면은 후회할 것 같아. 근데 그 후회가 분명히 무슨 단점 때문인 것 같은데 그 단점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기 전에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직접 가기 전에 적었던 장점, 단점들을 여러분께 이렇게 영상으로서 소개를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상황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기회비용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다이어리에 내가 지금 해외 취업을 가게 되면은 무엇을 포기를 해야 되고 또 무엇을 얻을 수가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좋게 될 거다 라는 판명이 나게 되면은 가시는 거고, 아니면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회비용이 너무 많은데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좋은 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